웰컴 투 조인. 미중 무역 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과연 이번에는 중공이 진짜로 붕괴되는지 핫한 그런 관심사입니다. 그런데요, 이 중공보다 한국이 먼저 망하는 거 아닌지 정말 걱정입니다. 한국이 망가지는 것은 지금 확실한 것 같고요. 그 현상을 한번 살펴보고 대책을 같이 고민하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팩트들을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어제 한국 4월 고용지표 실업률 4.1%, 실업자 124만 5천 명, 15세에서 29세까지 청년층 실업률 11.5%, 이 전부 IMF 시기 이후에 19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한국 기업은 꾸준히 성장을 하는데 한국인은 고용을 안 하나요? 구글에서 해외 이전 이렇게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국내 대기업 물론이고요. 중소기업들까지 한국 탈출 홍수입니다. 홍수 그냥. 예? 이 남은 기업은 능력이 없어서 탈출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 결국 덩신 호구 기업만 남은 것 같습니다. 예. 수출입 번영 이런 그 자료를 보니까요. 2007년에서 2017년까지 10년간 국내 기업이 해외 이전해갔고요. 해외 현지인 채용한 인원이 무려 92만 명이 넘습니다. 근데 그 비슷한 기간 2007년부터 2006년까지 외국 기업이 한국에 진출해서 고용한 한국인 고작 6만 5천 명입니다. 이 기업들이 떠나지 않고 한국에서 재미나게 사업을 했더라면 저 넘치는 실업자들 다 직장인이 됐을 거 아닙니까? 대학 졸업했는데 직업이 없으면 이 숨쉬는 시체죠. 직업을 가져야 비로소 인격의 주체인 인간이 되는 겁니다. 자기 실현, 장래 설계 모두 가능하고요. 결혼도 하고 애도 키우고 이게 사람 사는 모습이죠. 주로 베트남으로 많이 가나 보네요. 그림 한번 보십시오. 중공에서도 탈출 럿이 대단하고요. 결국 이제 중공이랑 같이 망하는 거 아닌지. 예? 한국이 지금 먼저 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걱정입니다. 다른 팩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2018년 한국 기업들의 해외 직접 투자, ODI라고 하죠. Overseas Direct Investment. 478억 달러고요. 사상 최고치입니다. 대기업 378억 달러, 중소기업도 100억 달러에 이릅니다. 이와 비교해서요, 외국인이 직접 투자한 거, FDI라고 하죠. Foreign Direct Investment. 2017년 135억 달러에 불과합니다. 2018년 상반기까지 100억 불 좀 넘었고요. 외국인이 한국에 들어오는 돈 2배 이상 우리 기업이 해외 직접 투자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작년만의 일이 아니고요. 계속된 현상입니다. 수십 년간. 외국인 한국 투자 해봤자 주로 서비스 업종이고요. 제조업은 그나마 있던 기업도 떠나는 추세입니다. GM이나 르노, 삼성 뭐 이런 회사 예로 들지 않더라도요. 올린 기사 한번 보십시오. 경기도 일대 주요 산업단지 외국인 투자 기업들 매출 해마다 쪼그라든다는 소식입니다. 이거 떠난다는 뜻입니다. 기업이 떠날 때요. 한 방에 뺄 수도 있지만 서서히 뺄 수도 있는 거죠. 저 한국 생산 줄이고 해외 생산 늘리고 줄이고 늘리고 그러다가 어느 날 폐업 이러는 겁니다. 이 사실들은요. 기업이 투자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 투자를 안 한다는 것이죠. 한국은 투자 기피처가 된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거? 물론 모든 해외 투자가 다 한국 탈출은 아닐 겁니다. 한국 시장이 좁아서 더 큰 시장을 찾아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해외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는 정말 좋은 것이죠. 예, 이런 회사에 투자를 해야 되겠죠. 예. 그러나 지금은 이 단계 지났고요. 현저하게 과하다 이겁니다. 지금 아주 심각한 문제이다 이겁니다. 대책 없이 이대로 두면요. 앞으로도 추세는 계속되겠죠. 예, 청년 일자리 문제는 지금보다 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기업이 혁신의 주체입니다. 일자리 창출의 주역입니다. 예, 좋은 기업은 양질의 재화 서비스 생산 공급하고요. 좋은 일자리 제공해서 인간다운 사업 누리게 하고요. 세금 납부해서 공공재 생산 사용하고요. 복지의 재원이 됩니다. 예. 그래서 세계는 좋은 기업들 유치하려고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작년에 삼성전자가 납부한 법인세 10조 1,500억 원, 하이닉스가 3조 4,300억 원 정도 법인세 냈고요. 웬만한 기업들 뭐 수억 원에서 수천억 원대 아니면 수조 원대 법인세 해마다 내잖아요. 응? 한국을 살리는 1등 공신이 아니라요. 특등 공신들 아닙니까 이거?
네. 지금은요, 민주화 운동 뭐 이따위 사기질 소리 다 필요 없고요. 혁신하는 기업이 필요한 시대 아닙니까? 민주화 운동지를 떠드는 것들, 아니, 나 정말, 아니, 왜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명단 공개를 왜 안 합니까? 5.18하고는 아무 관련도 없는 이 사기 유공자들이 버글버글 한 것으로 지금 의심이 되니까 명단 까서 가짜 색출하고 그 새끼들 사기질로 처단하고요. 그동안 도둑질한 세금 환수하자는데 왜 안 합니까? 아가리 꾹 쳐닫고 지금 뭉개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화 세력은 사기 세력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예. 이 기업들은요, 민주화 앞서서 사기질 하던 이 버러지들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예. 기업들이 법인세만 냅니까? 직원들 고용해서 중산층 생활이 가능하게 하잖아요. 월급 주면 여기서 또 소득세 원천 징수해가고, 배당하면 배당 소득세 또 떼가고, 직원들이 소비하면은 각종 간접세 수도 없이 떼가죠. 예. 예? 주식 투자하면 증권거래소 또 가져가고요. 세상에 증권거래소 이렇게 많이 뜯어가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기업이 사라지면요, 위에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사라집니다. 기업이 떠나면 그 기업이 담당하던 투자, 생산, 수출, 고용, 소비 싹 없어집니다. 그 기업이 공급하던 물건은 수입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소득, GDP 구성요소, 소비지출, 투자지출, 정부지출, 순수출 이거 합계입니다. 기업이 떠나면 투자, 수출, 소비 싹 사라집니다. 한국 경제가 1분기 마이너스 0.3% 성장했는데 이거에 보여주는 겁니다. 투자 감소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한국은행이 발표를 했잖아요. 수출 감소는 두 번째 원인이고요. 근데 수출 감소도 근원적 원인은요, 기업이 떠났기 때문입니다. 예. 오늘 투자 안 하면 내일 생산 없고요, 고용 없고요, 수출 없고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소득도 없어지는 거죠. 자동차, 제가 여러 번 지금 사례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국내 생산 대수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해외 생산 대수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즉, 이 한국 그 자동차 기업들이 자동차 생산 대수는 해마다 늘어나지만 그 대부분 해외에서 생산하고요. 국내는 줄인다는 겁니다. 이거 이미 오래됐습니다. 자동차 산업도 지속적으로 한국 투자 줄이고 한국 생산 줄이고 한국 고용 줄인다. 한국에서 자동차 관련 일자리 지금 서서히 사라지고 있다. 이겁니다. 한국에서 줄어든 것 이상으로 해외에서 투자 생산 고용 다 늘어난다는 겁니다. 최근 화제의 사진, 저는 이 사진 진짜 멋집니다. 예. 해피 동빈 with 트럼프, 프레지던트 오브 아메리카. 예? 신동빈 롯데 중국에서 더러운 꼴 엄청 당했잖아요. 예? 피 같은 돈 탈탈 털리고요. 그 당시 그 뉴스 보면은 예? 이 중국 이 사람들 뭐 롯데 매장에 들어와갖고 그냥 물건 짓밟아버리고 뭐 하여튼 대단했잖아요. 뭐 처음처럼인가 그 소주병은 그냥 뭐죠 그 뭐 레카 창가 그걸로 다 깨버리고 깔아뭉개버리고 그렇게 틀리고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 중국에서 그렇게 좀 틀렸다고 망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네. 결국 미국에 크게 투자했습니다. 트럼프가 저렇게 따뜻하게 환영을 하잖아요. 지금 트럼프는 제조업 리쇼어링 정책 지금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떠난 기업들이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게 하자. 이게 리쇼어링 정책입니다. 롯데가 중공에서 당한 일 트럼프는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봐라 중공 떠나서 결국 미국 온다 이런 홍보 자료로 활용하겠죠. 저 사진을. 그런데 어쨌든 롯데는 한국이나 다른 곳이 아닌 미국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LG전자는요, 스마트폰 사업 모조리 베트남 하이퐁으로 이전했다는 뉴스 몇 번 소개해드렸는데요. 사진 다시 한번 또 보십시오. 제대로 된 정부라면요, 기업 입장에서 왜 기업이 한국에 투자 안 하고 해외에 투자하는지 알아내고요. 그 원인을 제거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정부가 할 일이죠. 정부가 할 일은 문제 있는 법과 제도를 정비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면 그럼 기업이 자발적으로 투자할 거 아닙니까? 기업은 자기들의 글로벌 이익 극대화를 위해서 투자, 생산, 고용 이런 경영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고요. 투자 매력이 있다면 하지 말라고 해도 온갖 수단 동원해서 결국 투자하는 것이고요. 투자 매력이 없으면 아무리 뭐 투자해 달라고 액을 복구를 하거나 뭐 협박을 해도 투자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투자 매력이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한국에도 우리 장점 많잖아요. 사회 인프라 얼마나 훌륭합니까? 일일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훌륭합니다. 잘 교육받고 질 좋은 노동력이 넘칩니다. 그러니까 같은 값이면 한국을 선택합니다. 돈과 한국. 돈과 한국. 같은 조건이면 한국에 투자하려고 한다 이겁니다. 이런 좋은 한국이 투자 기피처가 된 이유가 뭡니까? 제가 보기에는요. 사유재산 실질적으로 부정하는 악질 상속세 제도, 고비용 저효율 구조, 노동시장 경직성, 사업하기 지랄 같은 환경, 저는 이렇게 봅니다. 구글에서요. 상속세, 성갭 이렇게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악질 상속세법 이거 폐단이 차고 넘칩니다. 상속세 때문에 결국 회사 포기한 사례도 넘칩니다. 농우바이오, 유니더스, 37 많습니다. 이게 죽을 힘을 다해서 경영하고 회사를 키울 생각을 해도 이 정말 부족한 판에 적절하게 회사 팔아치우려는 풍토 지금 넘칩니다. 한국에서 기업 투자해갖고요 고용하고 회사 키우고 평생 급여주고 4대 보험 내주고 말이죠. 세금 내고 말이죠. 이 평생 키운 회사 남기고 죽어버리면 대주주 할증까지 붙어갖고요 상속세가 현금으로 무려 최대 65%입니다. 정상적으로는요 이 세금 납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세금 못 내면 기업은 국가가 법의 이름으로 강탈해 갚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는 사실상 상속 부정이고 사실상 사유재산 부정이라는 겁니다. 헌법에 사유재산 보장한다고 적어놓으면 그건 뭐합니까? 그거 사실상 부정되는데 여러분은 이런 곳에서 기업 투자하겠습니까? 예? 저는 안 합니다. 예. 절대로 안 합니다. 저는. 좀 똑똑하거든요. 예. 사유재산은 기본권이죠. 국가가 존재하기 전부터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가진 권리입니다. 천부인권입니다. 가장 중요한 기본권이 뭘까요? 생명권입니까? 그 다음에는 신체의 안전입니까? 그런데 재산 없는 생명, 재산 없는 신체의 안전 이것은 공허합니다. 그래서 생명권, 신체의 안전만큼 중요한 핵심 기본권이 재산권 보장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삼위일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 기본권 잘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국가를 만든 것입니다. 국가는 절대로 목표가 아닙니다. 목적이 아닙니다. 예. 나를 좀 더 기본권 보장하기 위해서 만든 수단으로 국가를 우리는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그 국가 운영을 위해서 평생 세금을 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죽고 나면 모조리 강탈해 가버리면 이런 것에 투자하시겠습니까? 예. 여러분이 투자 안 한다면 기업도 안 하는 겁니다. 예. 상속세 완전 폐지해야 하고요. 실제로 주요 선진국들 상속세 아예 없는 곳이 많고요. 있어도 실질적으로 상속세 부담 무시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예. 하물며 중공도 상속세 없어요. 올려드린 표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 고비용 구조 혁신을 해야 합니다. 미국보다 높은 법인세, 미국보다 작게 낮추고요. 유류세 완전 폐지하고요. 대신에 부가세 정도로만 대체하고요. 가령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것이 실질적인 규제 혁파하는 것이죠. 예? 지금처럼 이렇게 유류세 높고 법인세 높고 증권거래사 온갖 세금 다 뜯어가고 결국 이것은 다 비용입니다. 비용. 네. 기업들이 비용 높은 곳에서 생산비 높은 곳에서 생산하겠습니까? 기업들 얼마나 똑똑한데요. 예? 글로벌 수재들이 운영하는 게 기업들 아닙니까? 예. 미치다고 생산비 높은 곳에서 생산을 하겠습니까? 예? 생산비 낮은 곳에서 생산해서 갖다 팔면 되지. 그래서 세수가 줄면 어떡하느냐? 그러면 국회의원 숫자 줄이고요. 비례대표 없애버리고요. 공무원 숫자 줄이고요. 정부가 사용하는 비용부터 줄여야죠. 생산비 낮은 곳으로 떠나는 기업을 잡으려면 비용을 낮춰줘야 되잖아요. 노동시장 유연성. 이 정말 심각합니다. 심각합니다. 기업이 생산, 판매하는 물건은요, 완전 경쟁 시장에서 팔아야 합니다. 못 팔면 죽습니다. 그런데 이 생산을 위한 요소로서 노동을 파생 수요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노동시장은 공급자 독과점 상태라면
이런 시장에 절대로 투자하면 안 됩니다. 투자하는 놈은 등신호구 인정하는 겁니다. 이것은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절대 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어? 지금 노동계약에 사적 자치, 계약 자유 이런 거 있습니까? 아, 정말 없습니다. 예. 아가리만 살아있는 이 무식한 법돌이들이 말이죠. 사회법 지랄하면서 노동시장은 사실상 사회주의화 된 것 같습니다. 이 문제입니다. 최저임금 대폭 낮추고요. 생산성에 기반해서 자율적인 임금 결정 보장이 돼야 하고요. 그래야 고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거 아닙니까? 지금처럼 노동시장 경직되고요. 임금도 국가가 결정해버리고요. 고용 안 하죠. 하더라도 최소화시키고요. 이념노조, 정치노조 이제는 더 이상 허용될 수 없습니다. 좀 바뀌어서야 됩니다. 네. 기업하기 참 지랄 같은 사회 분위기 아닙니까? 지금부터 바꾸는 작업을 시작을 해도요. 효과를 내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근데 저 사람들은 얘 바꿀 생각도 안 합니다. 지금 한국 잘 나가고 있다 그러잖아요. 지금 잘 나가고 있다 그러잖아요. 지금 한국 거시적으로 크게 성장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렇습니까? 지금은 온 세계가 서로 좋은 조건으로 기업을 유치하려고 치열하게 경쟁하는 시대입니다. 혁신하고 성장하는 기업이 있는 국가가 발전하는 것이고 앞서가는 겁니다. 기업이 떠나는 것은 희망이 없습니다. 이제 기업이 떠나는 한국에서 기업이 돌아오는 한국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가족, 친지, 친구, 동료들 진지한 논의하고 해결책 고민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함께 놀아주셔서요.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Have a good afternoon and see you again.